저는 종교도 없었지만 그때 신을 정말 원망했어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어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살아야 되는지. 결핍 덩어리인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이때까지 제가 이제 생모한테서 받지 못한 모든 사랑, 행복, 기쁨을 저한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죠. 맞아요. 제 삶은 어릴 때부터 슬펐고 힘들었고 불행했어요. 가난한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받은 편애, 그리고 싫을 듯한 외로움.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제 어두운 과거를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원장님, 오늘따라 배경도 다르고 원장님 표정도 긴장돼 보여요. 시살 촬영은 아닌 것 같은데? PD님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최근에 제가 이제 스레드를 활발하게 하면서 가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짧게 적곤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응원 메시지가 정말 많이 왔어요. 조금 이게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내원하시는 어머님들이 저한테 아들 같아서 괜찮아 하면서 토닥을 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원장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거든요. 오늘 이 영상도 많은 분들께 유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제 생모와 생부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지은 거라고 해야겠죠. 전에 이제 영상에서 제가 이제 D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정말 가난했어요. 월세가 밀려서 쫓겨다니는 건 일상이었고, 어린 시절에 저는 항상 늘 불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아팠던 거는 가난한 것보다 외로움이었어요. 저는 이제 장남인 형의 이제 그림자였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이제 부모님의 진실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의 따뜻한 눈길은 늘 형만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그렇게 차별을 받았는지 솔직히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수없이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그들에게는 오로지 형만 소중한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친 듯이 공부한 이유요, 거창한 사명감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오로지 스스로 독립하자, 그 목적으로 책을 팠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이제 의대에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저는 사실 생활비도 없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학자금 대출이랑 친구들한테 빌린 돈으로 겨우겨우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졸업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가족들이 달라졌어요. 가족들의 이제 금전적인 요구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저 인턴 레지던트 시절 그 박봉이 제 통장에 꽂히기도 전에 대부분 다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무릎 수술, 그다음에 형 등록금, 가족 생활비. 가족이니까 그게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다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김치 한 조각으로 버티면서 그 보낸 돈들이 저희 형의 호화로운 사치비로 쓰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박승욱 씨 사건 아시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버티는지 알면서도 가족한테는 저는 그냥 오로지 돈 나오는 기계였던 것 같아요.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땐 전화다 한 번도 안 오다가 꼭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가 딱 왔거든요. 어느 날 또 다시 이제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고, 그때 제가 정말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무릎을 꿇고 절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종교도 없었지만 그때 신을 정말 원망했어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어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살아야 되는지. 전 진짜 아무 욕심도 없었거든요. 그저 제 일에서만큼만 인정받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파야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전 단호하게 결심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족이라는 존재를 단호히 지워내자. 협박과 시달림이 사실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고요. 전 진짜 혼자가 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일에만 오로지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이제 서로 생사를 모르는 사이가 됐고요. 그래서 전 이제 부모님도 형도 없는 진짜 혼자가 된 거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는 아시다시피 혼자 피땀 눈물로 지금의 병원을 일궈냈고, 제 곁에는 소중한 아내와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 진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에요. 장인어른 장모님은 저희 모든 아픔을 안아주고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항상 토닥여주셨어요. 결핍 덩어리인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이때까지 제가 이제 생모한테서 받지 못한 모든 사랑, 행복, 기쁨을 저한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죠. 저희 장인어른은 매일 제가 점심도 못 먹고 이 일을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매일 저녁에 칼바람을 뚫고 김밥이랑 빵을 하루도 빠짐없이 사러 가세요. 독감으로 열이 40도가 넘으셨던 날이 있는데
그날도 김밥을 사러 갔다 오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요. 장모님은 매일 사위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로 저녁을 해놓고 제가 올 때까지 늘 기다려주세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모두 밝은 얼굴로 수고했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시고 이제 보다듬어 주시고요. 특히 장인어른 정말 저한테 남다른 그런 존재세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힘들일 때마다 묵묵히 저의 어깨를 잡으면서 늘 말씀을 주세요. 괜찮아, 자네 뒤에는 내가 있잖아. 자네는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리고 힘들 때는 내가 비빌 언덕이 되어줄게. 그게 가족이야. 제가 매일매일 정말 미친 듯이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장인어른 때문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를 한없이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같이 울어주시고 그러면서 가슴의 상처가 조금씩 더 큰 숭고한 사랑으로 아물어갔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하는 이유요. 불쌍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저를 당신들보다 더 아껴주시는 장인어른 장모님께 제가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그게 제 인생, 제 최고의 효도라고 믿거든요. 맞아요. 제 삶은 어릴 때부터 슬펐고 힘들었고 불행했어요. 가난한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받은 편애, 그리고 시릴 듯한 외로움.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제 어두운 과거를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은 저의 삶에 누구보다 행복하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전 소위 말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전 지금 다 가졌어요. 제가 사랑하고 죽을 만큼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저를 자부심이라 불러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이거면 전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런 말 할 자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감히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옆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가족들 절대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부모님의 따스함, 가족의 온정, 그걸로 인한 여러분들의 안온한 하루하루, 이 모든 게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일이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스스로 박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불행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옵니다. 저처럼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부심이자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원장님,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아픔이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이 진정성이 분명히 구독자분들과 스치니 분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원장님의 삶을 모두 응원해 주실 거예요. 아유, 저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되게 무거워졌네요. 눈물이 나네요, 진짜. 그래도 말하고 나니까 정말 후련합니다. 저 닥터초이를 믿어주시는 여러분께 제 진심이 전달됐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시 밝은 모습으로 유익한 시술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